조금 전에 류 반장이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 발제 때 얘기하겠다고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당정청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그리고 여권의 재보궐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는 꼼꼼히 착용을 했지만 넥타이는 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를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이 대표 체제가 시작된 후에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칭찬하면서 당, 정, 청 관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불과 어제였죠. 이낙연 대표는 얼마 전에 정부와 싸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당정청 회의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경 편성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는데요. 시간을 좀 돌려서 사람들을 자동차에 좀 태워봤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중 공격을 받던 홍 부총리를 이 지사가 감쌌었죠. 국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편과 선별 재난지원금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부총리는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쓴 겁니다. 당, 정 갈등이 깊어지면서 홍 부총리가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설 연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편을 들어줬죠.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본격적인 논의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뤘는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이 대표가 매우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했고 실제로 싸웠다라는 취지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편을 들어줬을까요?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에서도 감안해달라.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한 데 따른 건데요. 국민을 으쌰으쌰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자는 의미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모델을 참고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월 재보궐선거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가 양자 대결 구도로 될 경우에 민주당의 박영선 예비후보가 39.3%,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가 39.4%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예비후보와 대결할 경우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같은 기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의 선택한 기준에서 시정 운영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과 야권 단일화 이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타 후보와의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본인의 성과 강조에 집중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사기 얘기 너무 잦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서 이것은 좀 우상호 후보도 이 주사기를 만든 중소기업을 좀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저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다만 엠브레인과 K스탯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보다 우세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정 안정론을 앞섰는데요. 선거 과정은 더 지켜봐야겠죠. 자세한 소식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서 뜨거워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죠.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예비후보가 또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지금 국정원 일관이 사찰 대상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때는 아마 거의 다 국회의원들 거의 다 사찰했었을 거예요. 특히 저는 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이 막 거의 다 따라다녔었으니까요. 네, 노골적으로. 네, 박 후보는 지난해 본인의 장관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구체적인 사찰 정황을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할지 여부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미행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의원 7명이 태국에 가서 여행을 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나중에 사과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네, 박 후보는 여야 후보들의 공세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우상호 예비 후보가 여야 모두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바로 우 후보의 이 발언인데요. 사실 저는 이 피해자도 위로를 드리고 유가족도 위로를 드리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유가족이 박원순 시장님의 유가족이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유가족만 보시오 하고 좀 비공개로 전달을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만하시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발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피해자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언행은 누구라도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우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 공천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나 후보는 박 전 시장을 애도했던 박영선 후보에게도 화살을 돌렸는데요. 우상호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조차 2차 가해를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천을 철회하십시오. 네, 이번 선거가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비위로 열리게 된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로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낙연 대표 초청에 코로나 끝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모델.